오늘은 삼국지 위나라의 명장 중 한 명인 장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나라의 오자양장으로 불리며 특히 송권과 오나라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장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장류는 한나라 말기에 태어나 삼국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의 조상은 흉노를 속여 공격했던 서빌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장류는 흉노의 보복을 피하고자 성을 바꿨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남다른 무력을 지녔던 장류는 병주자사 정원의 눈에 들어 수도로 가게 되죠. 이후 장류는 하진, 동탁, 여포 등 여러 세력 아래에서 활약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의 능력은 조조 휘하에 들어가서야 빛을 발하게 됩니다. 조조에게 항복한 후 장류는 중랑장에 임명되고 관내우의 자기를 받았습니다. 200년 장류는 하우영과 함께 창의를 공격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몇 달간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군량마저 바닥나자 철수 의견이 나왔죠. 하지만 장류는 달랐습니다. 그는 창의의 심리 상태가 불안해 보인다며 직접 설득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놀랍게도 장류는 혼자 적진으로 들어가 창의를 만나 항복을 설득해냅니다. 이 일은 조조의 눈에 들어 장류의 능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죠. 하지만 조조는 장류의 안전을 걱정하며 그를 꾸짖었는데요. 장류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후 장류는 여러 전투에서 활약합니다. 원소와의 관도대전에서는 관우와 함께 선봉에 섰고 하북평정에도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공적으로 장류는 탕구장군으로 승진하고 도정우에 봉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장류의 가장 빛나는 활약은 215년 합비 전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10만의 오나라 군대를 상대로 단 800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나갔죠. 그러고는 송권의 눈앞까지 돌진해 오나라 군대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 전투에서 장류는 정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죠. 수십 명의 적군을 베고 2명의 장수를 죽이며 송권 바로 앞까지 돌파한 겁니다. 송권은 놀라 언덕 위로 도망가 숨을 정도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장류가 위험에 처한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적진으로 뛰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이미 탈출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오된 병사들의 외침을 듣고 다시 적진으로 들어갔죠. 결과적으로 장류는 모든 병사를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전투 후 오나라에서는 아이들이 울 때 장류가 온다라면서 달랬다고 하죠. 장류의 이름만으로도 오나라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장류의 무용담은 허구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이야기가 정사에 기록되어 있죠. 그의 용맹은 적군인 오나라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222년 이릉대전 직후 조비는 오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병든 장류를 해릉으로 보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송권은 여전히 두려워했다고 하네요. 장류가 비록 병들었다고 하지만 절대 쉽게 대적할 만한 자가 아니니 신중하게 대처하라 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병든 장류조차도 오나라에게는 큰 위협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장류는 결국 병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까지도 적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점은 그의 삶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장류는 단순한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판단력과 리더십은 여러 전투에서 빛을 발했죠. 특히 반란을 진압할 때 보여준 그의 냉철함은 주목할 만합니다. 한 번은 장류의 부대 내에 반란을 계획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중에 진영에 불을 질러 혼란을 일으키려 했죠. 하지만 장류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반란에 가담하지 않은 병사들에게 자리에 앉아 있으라 명령했고 측근 몇 명만을 데리고 반란 주동자들을 제압했습니다. 불타는 진영 속에서도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한 그의 모습, 이는 진정한 리더의 자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듯 장류는 뛰어난 무력과 지략, 리더십을 모두 겸비한 장수였는데요. 적은 병력으로도 큰 승리를 이뤄냈고 적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죠. 지금까지 오나라의 재앙으로 불릴 만했던 위나라의 명장, 장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